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부익남 아저씨의 데드캠프. 원래는 부트캠프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데드캠프가 돼버린 어떻게 보면 부익남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이야기 내가 옛날에 해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때는 딱히 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 생각하면 일단은 뭐 내가 금융 관련 이야기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 전에 12월 16일에 DC700 다시 올라왔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또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더라고. 그 사이에 많아졌고, 그리고 저는 뭐 얘기한 게 투자, 내가 하는 투자 얘기 많이 하진 않지만 굉장히 이 여기서 중요하게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결국에는 이걸 다시 부익남의 데드캠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부익남 아저씨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부동산 유튜버계의 뻑가라고 보면 돼. 딱 진짜 뻑가 딱 그 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 티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부트캠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나오는 그런 거였거든. 근데 여기 참가했던 그 출연자가, 와, 난 보고 깜짝 놀란 게 내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진짜. 그 내 친구 그 맨날 자녀 욕하다가 어쩌다가 연애 한 번 하고 물려가지고 결혼한 애 있거든. 완전 호구로 사는 애 있는데. 야, 관상이란 게 참 무섭다,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집을 볼수록 초라하게 느껴졌던 현금 1.5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5억의 레버리지를 끌어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돼. 그래서 뭐 이게 지금은 부동산 이 영상 삭제하고 없거든. 삭제하고 없어가지고 나도 처음부터 못 봤는데, 근데 지금도 일단 스샷이 돌아다니니까 올라온 걸 보면 뭐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서 1,000만 원만 깎으면 가계약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격 흥정하자 얘기가 나오더니 4천만 원을 깎았다고. 이게 8억 1천이라고 하더라고. 8억 1천. 그래서 4천만 원이면 1년 연봉이다 말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러면서 이제는 신고가가 좀 찍혀져야지 마음이 편해지는데, 거래 막 절병이네, 금리 인상된다 하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알아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 되게 웃긴 거는 근데 이 다음에 지나고 나서 거짓말처럼 거래 절벽에 금리 인상이 와버렸지. 완벽하게 와버린 거야. 그래서 뭐 이 당시 상황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해. 그냥 현장도 막 다녀보고 그러니까 뭐 잘 사신 것 같죠? 이러니까 남자가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고민할 것도 없다. 인생이 심플해진 거다. 단순해진 거다. 돈만 모으면 된다.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2022년 1월에 평촌이라고 하더라고. 평촌에 8.1억으로 샀는데 원금이 1.5억이니까 레버리지로 거의 한 6억 정도 땡겼지, 그치? 근데 최근 집값이 5억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요게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DC 내에서 며칠 전에 이 실배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야, 저 영상 좀 링크 좀 해달라고 애들이 궁금했나 보니까 야, 저거 삭제했다. 조용히 없애고 빤스런 했다. 그리고 이번엔 집값 떨어진다고 열심히 전문가 불러다가 반대쪽으로 떠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잘잘못은 모르겠지만 저거 정리 못했으면 죽을 맛이겠다. 정리했을 리 여보, 그냥 인생 망한 거지 라는 거. 병신같이 유튜브를 믿냐, 진지하게 칼 맞는 거 아니냐, 사람 하나 담궜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았어. 그래서 부일남의 데드캠프라는 이야기부터 이 덕글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 이 글에는 키읔 못 달겠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 뭐 자나깨나 한국인을 조심해야 되고, 무슨 생각으로 1.5억으로 8억짜리 집을 살 생각을 했고, 무슨 저렇게 절묘하게 고점에 물리는 게 전문가냐라는 이야기부터 모든 인생을 은행에 바치는 사람 얼마나 간단하냐, 인생이 정말로 단순해졌다, 종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항상 투자할 때 뭐라고 말하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난 그때가 봤을 때 난 근데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2021년 말부터 금융 관련 유튜버 중에서는 집사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그 감자 닮은 형 있잖아. 전인국 경제연구소라던가 아니면 뭐 홍춘욱 박사님이라던가. 홍춘욱 박사님 내가 옛날에 같이 서울 가면 한 번씩 여의도에서 같이 술 먹고 그랬거든 실제로. 요새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홍준호 박사님도 뭐 사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예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 다 그랬어. 다 그랬어.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근데 부익남을 왜 사라고 했을까?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저금리 기조가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시 파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봤지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게 실질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파월은 기준금리 저금리 기조를 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금리가 더 유지될 거고 그러면 그런 유동성 장세,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봤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나도 아직까지도 근데 좀 아리까리한 게 근데 왜 그러냐면 금융 유튜버들이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다 똑같거든.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펀더멘털이라던가 아니면 모멘텀이라던가 둘 다 보더라도 일단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 그 가격이라는 게 있지.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 그래서 뭐 주식으로 따지자면 그게 뭐 PBR 주당 순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ER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로우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 값이라는 게 있거든 항상. 근데 그게 너무 오버슈팅을 하게 된 거야. 너무 오버슈팅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PIR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갔거든. 진짜 당시 OECD에서 손꼽힐 정도로 올라간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단시간에 부동산이 그냥 뻥튀기를 팍 해버렸잖아. 오버슈팅이 됐잖아. 그렇게 과열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주식하는 사람들 일단 무조건 안 들어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과열도에서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펀드 매니저들도 원래 지표를 안 봐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여러 가지 개인적 막 이게 기술적 지표니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니 이평선이라더니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피보나치 수열이니 그래가지고 뭐 상승 5파 하락 3파 막 이런 거 5만 가지 다 얘기하는데 펀드 매니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보거든. 근데 펀드 매니저들도 유일하게 보는 게 RSI 같은 과열 지표는 본단 말이야. 근데 당시 대한민국 그 지표가 전부 다 고점이었어, 진짜. 전부 다 고점이었거든. 근데 앞으로 그게 유지된다는 성장 동력조차도 없잖아. 부동산이 유지가 될 거는 성장 동력 자체도 이미 누가 봐도 없었는데 근데 그걸 사라고 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추측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하나 믿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파월은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 전쟁이 터졌지, 그지? 물가가 올랐지? 그러면 어떻게 돼? 각국의 중앙은행은 제1 법칙이 뭐야? 제1 목적이 뭐야? 물가 안정이란 말이야. 물가 안정은 금리 올리면 되거든. 직방이란 말이야. 올릴 수밖에 없고 부익남현 씨가 말했던 정반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는 절대로 여러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진짜 이때까지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터질 때는요, 여러분. 뭔가 갑자기 뭔가가 생겨서 터져. 눈에 뻔히 보이다가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미 사람들 다 빼놓습니다. 이미 빠르게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갑자기 터지게 된단 말이야. 이번에도 물가 상승이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냐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근데 뭐 그래 유동성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도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평생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걸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출산율도 병신년으로 박살나고 있고, 그지? 근데 무슨 생각으로 나도 뭐 이해할 수는 없어. 그 당시에 나는 부익남현 씨 영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사라고 했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세 번째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존나 끌었었잖아, 그지? 워런 버핏도 절대 하지 말란 게 레버리지 끌어 쓰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란 게 레버리지입니다. 워런 버핏도.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있지.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던 대로 기본적인 가격이라든가 과열도라는 게 밑에 붙어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야. 금리라든가. 근데 전부 다 반대에 있을 때 그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이 곡소리가 나게 된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불나온 씨 욕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왜냐면 산 건 바로 당신이라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항상 처음 말한 것처럼 투자자의 결과는 결국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특히 금융 쪽 지식이 너무 후달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몇 가지만 찾아봤잖아. 그러면 저 상황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조금 그런데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파트 이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 친구는 저 때 올라갔을 때 아파트 못 사가지고 와이프가 하도 닥달해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샀거든. 벌써 물렸어, 아파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아파트 살 때는 무조건 상의를 해야 돼.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도박하지 말고 사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도 그거 가지고 서로한테 뭐라고 책망하면 안 돼, 부부끼리는. 마찬가지로 야 여기 그럼 우리 사지 말고 조금 더 있자라고 얘기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 또 그거 가지고 난리 털어서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오지게 싸웠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미치도록 싸우고, 그리고 진짜 자살한 사람도 나왔다니까. 진짜 마누라 죽이고, 옛날에 목동에서 진짜. 부동산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딱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예요. 첫 번째, 투자의 결과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야? 항상 돌발 변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 이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란 말이야. 전통적인 투자 자산은 뭐야?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왜 빼먹고 부동산에 몰빵하냐고. 주식, 채권, 부동산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 없어요. 버틸 수 있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뭐야? 레버리지를 왜 그렇게 땡겨 쓰는 거야, 진짜. 레버리지 이거 훅 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해라. 주식하다가 골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80%가 레버리지 쓰다가 골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무 안 무서워해. 레버리지 써도 되는 상황이 있긴 있어.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지표들이 바닥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반대로 제일 위에 있을 때 썼다는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골로 간 거고, 마지막은 뭐다? 이게 부동산 같은 건 가격할 때 올라가냐 내려가는 걸로 절대로 난리치지 않기로 부부라면 무조건 서약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가 갑자기 하고 싶었어. 뭐 다시 올라온 기념으로 있는, 일주일 전에 내가 이걸 다시 봐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가 이게 절대로 뭐 불익나 말씨 엿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거라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무진행이니까 야, 이 상황에서 이걸 사도 돼? 실제로 내 방에서 그런 거 막 물어봐요, 진짜. 그럼 나는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잘 말도 안 해. 잘 말도 안 해. 왜냐면 말하면 사람들이 화낸단 말이야. 옛날부터 나도 부동산 얘기하면 사지 말라 사지 말라 계속 그랬거든. 그러면 부동산 사는 사람한테 막 화낸단 말이야. 나도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근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10만 원 주고 가더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많이 형 고마워요. 부동산 안 산 거 잘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10만 원 주고 가던데.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앞으로 성장 동력이 뭐가 남아있냐는 거지, 부동산이라는 게. 맞잖아. 출산율 지금 0.7 다 박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멸은 확정이고, 지방이 소멸되면 서울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이 소멸되면 서울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얘기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건 영상을 따로 찍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저는 이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되게 전문가라는 게 참 진짜 전문가라고 느낄 때도 많아. 결국에는 올라가냐 떨어지냐 50%의 확률인데, 그거 하나 맞췄다고 생색낼 때는 것도 되게 우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또 그것마저도 못 맞추는 것도 우습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쫄래쫄래 따라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딜을 하는 여러분들의 능지도 전 보면 좀 뭔가 한숨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했던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기억해놔. 이 영상은 두고두고 돌려봐. 알았지? 두고두고 돌려보고.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기준가의 분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따라 가지고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 쓰는 거는요, 말 그대로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아직까지도 부동산 불패시나 그거 하나 믿고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은 내가 말하는데 앞으로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근데 앞으로 근데 진짜 성장 능력이 없잖아. 근데 진짜 어디 어떻게 올라가 이게, 맞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불편한 사람 많은데, 또 여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올라가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사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랜만에 올라오는 투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